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22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하며 208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1.7% 이상 오르면서 630선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약 180조 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15% 관세 폭탄 발동을 예고한 15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관세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 기업 아람코의 공모가가 예시가격 범위의 상단인 8.53달러로 결정되면서 이를 통해 기업 공개로 256억 달러를 조달하게 됐습니다. 이는 IPO 사상 최대 규모로 이를 통해 추산된 기업 가치는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위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즈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코오롱 그룹의 임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임원들은 인보사의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 상장을 위해 기업 회계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항상 이분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라 시스템의 김종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다음 주장 좀 더 똑똑하게 그 대응책 마련해 볼 수 있는 아싸 인사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 모아왔는데요. 첫 번째 인사 소식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주가 느리지만 그래도 탄탄하게 그 실적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기준 5G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요, 약 398만 명으로 시장 침투율 같은 경우는 5.8% 기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했었을 때,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보급 속도는 조금은 느린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 같은 추세로 봤을 때 연말까지 그래도 500만 명 충분히 가입자 확보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연말 배당 시즌 돌아오면서 통신사별 예상되고 있는 배당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5G 관련해서 계속해서 탄탄한 상승세 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인사 소식. 오늘 또 펜벤다졸 빼놓을 수 없는 화제의 키워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설득력이 다시 한번 실리게 됐던 오늘이었습니다. 폐암 4기 투병을 하고 계시는 개그맨 김철민 씨께서 이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했더니 암 종양 수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밝히자마자 펜벤다졸 관련주들이요, 오늘 갑자기 급등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겁니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 제일바이오의 주가가 크게 급등한 모습 보였고요. 이에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를 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식약당국에서는 효과가 없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계속해서 큰 뚜렷한 방향성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테마로서 계속해서 쭉쭉 갈 수 있는 부분인 건지는 계속해서 팔로우해 가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불싸, 우리 시장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인데요. 첫 번째 아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요, 3년 연속 좀 영업 적자를 낸 코스닥 상장사들에게 투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투자 주의보, 왜냐하면 이제 찬바람이 부는 연말이기 때문인데요. 올해마저도 적자를 낸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낸 상장사가요, 67개사 중에 절반가량인 32개사가 올 3분기 누적으로도 적자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더 요구되는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관계자들은요, 3년 연속으로 영업 적자인 회사는 애초에 투자할 때부터 조금은 주의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결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손실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주의할 부분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요, 이 시장 그리고 뉴스에서 계속 DLF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들리고 계실 겁니다. 금융당국이 이 파생 결합 상품, 특히 이 DLF 불안전 판매로 무리를 빚은 은행들에게 너네가 이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배상을 하라라는 결정 내리면서 증시에서 은행주에 대한 움직임,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액의 80% 배상 비율, 역대 불안전 판매 분쟁 조정 사례 중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증권가 전문가들 아무래도 이 DLF를 좀 더 집중적으로 팔아치웠던 우리은행 그리고 하나은행 관련해서 아무래도 대충 좀 따져봤을 때 대손 충당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영향 그렇게 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고객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학습 효과가 됐을 겁니다. 규제가 좀 강화가 됐을 거고 고위험 상품군에 대한 벌벌 떠는 움직임까지 나오게 되면서 은행주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위험 요인으로 은행주에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아싸 인싸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일단 통신주는요, 이서부와 그 토끼와 거북이가 생각이 나는데요. 느리지만 또 내실 있게 상승세를 타고 쭉쭉 올라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오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있다는 개그맨 김철민 씨가 호전된 건강 상태를 보이면서도 이슈가 돼서 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입증된 효과가 없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싸 소식으로는요. 3년째 적자 상태인 상장사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DLF 손실 최대 80%까지 배상된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얼마큼 직격탄을 맞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쟁쟁한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자,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가장 먼저 다뤄주실 이슈 어떤 건가요? 먼저 다뤄볼 이슈는 이 항암 효과 입소문의 펜덴다졸 관련주 급등이라는 네. 이 이슈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펜덴다졸 테마주가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강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바이오는 당일에 26%대까지, 진바이오텍은 17%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강한 모습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금주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방역 테마를 이끄는 모습, 이 금주 내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제일바이오와 진바이오텍은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인데요. 이 제일바이오는 발효를 기반으로 하는 동물약품 연구 개발 제조를 하고 있고, 이 제품 제형화와 일반 사료 첨가제에 대한 연구 성과 개발을 상업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이 개그맨이 강아지 구충제 펜덴다졸 복용 8주차 근황을 전하면서 펜벤다졸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펜벤다졸의 영향은 이제 항암 효과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식품의약 안전처는 이 사람에서의 항암 효과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 펜벤다졸을 복용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의약품도 아닐 뿐더러 어떠한 이 복용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주들이 수혜를 부각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 단기간 급등한 상황이므로 보유한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좋은 일이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미 급등이 나온 뒤에 이 종목을 수혜주라고 판단해서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되고 매도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이 낮다고 해서 지속적인 이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기보다 반짝이는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약품이 검증이 안 된다 또는 약효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급락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짝이는 이 테마성의 종목은 이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 펜펜다졸 관련 테마주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매도의 관점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펜벤다졸 관련주들이 테마성으로 이렇게 반짝 급등을 했는데요. 아직 검증이 되지 않는 만큼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여러 이슈 중에서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관리 종목 주의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투자자분들이 모르고 섣불리 들어간다면 좀 위험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난해까지 뭐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낸 이 코스닥 상장 회사에 투자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 4년째 영업 적자로 인해 올해 초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들은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뭐 5년 연속 적자라면 즉각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 검사 대상이 되고 이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제 투자금 모두가 묶일 수가 있는 상황에 이제 주의가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바이오 종목의 경우에는 어떤 성장성 특례 차원에서 4년 연속 적자여도 관리 종목에서 면제되는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뭐 올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년 3월에 이제 4년 연속 영업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 날부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이 관리 종목 회사는 신용거래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또 이 관리 종목 상태에서 재정 상황이 나빠질 경우 이제 실질 심사 또는 상장 폐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시장 상황이 당일 반등이 나오는 형태로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조금 하락 추세에 있는 시점에 연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접근을 조금 삼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장 상황에서 편입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적자 종목을 편입하시기보다는 보다 조금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테마주들을 위주로 편입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하신다면 안전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편입하실 때 기술적으로 조금 양호한 흐름을 보이더라도 이 기업 분석 자료를 보시면 쉽게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하셔서 흑자 형태의 종목들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이 이슈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연속 적자 기업은 위험하므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업 분석 자료 참고 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싸인사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어서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오늘장 인공지능은 과연 어떠한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했을까요? 타라 시스템 핫 종목 모아봤는데요. 10위부터 1위까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가 보시죠. 먼저 10위 보시겠습니다. 10위는 대창인데요. 비철금속 전문 업체이죠. 12월부터요. 대창이 쭉쭉쭉쭉 올라왔습니다. 대창이 그래핀과 그리고 이낙연 테마주로서 함께 편입이 되면서 거래량도 계속해서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그 소식에 테마주로서 역시 움직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제장에 크게 장대 양봉 그려냈는데 오늘장에서도 플러스권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대창 종가 보시겠습니다. 3.40% 플러스권 오르면서요. 1,520원까지 올라온 모습 오늘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9위네요. 9위 같은 경우는 하츠가 차지한 모습입니다. 국내 레인지 후드 시장 점유율이 46% 정도로 이 정도면 국내 1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장 외국계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하츠 보실까요? 오늘 5%대 견고한 흐름 보였습니다. 7,290원까지 올라온 모습 보이면서요. 쭉 오름폭 크게 가져갔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8위로 넘어갑니다. 8위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차지한 모습입니다.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견고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갔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4분기 이 화장품 매출이요. 3분기 수준을 상회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나왔고 게다가 패션 부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 분기 초반에는 사실 평년보다 그렇게 춥지가 않았습니다. 비교적 높은 기온 때문에 FW 상품의 매출이 조금은 부진했지만 4분기 들어서 오늘만 해더라도 엄청 추웠잖아요. 그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매출이 회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글로벌 컨템포러리의 브랜드 강세도 지속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무난한 실적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전망 가져가면서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역시 쭉 장중 내내 오름폭 크게 가져간 모습입니다. 6%대 강세 보이면서요. 13,000원 올랐네요. 22만 1,500원까지 올라온 오늘장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7위로 넘어갑니다. 7위는 파트론이 차지한 모습이네요. 어제장에서 기관의 대량 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장은요, 이 외국인이 또 들어오게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메이저 수급함과 함께 큰 거래량까지 수반하면서 오늘장도 역시 큰 플러스권의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10% 가까운 9%대의 강세 보이게 되면서요. 13,100원에서 파트론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위네요. 6위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IT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이 코스모 신소재가 최근 3일간 기관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기나긴 횡보를 좀 툴툴 털어내고 오늘 코스모 신소재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종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10%대까지 크게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8,120원까지 올라온 코스모 신소재 오늘 종가 확인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10위부터 6위 살펴보셨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가깝게 가볼까요?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를 차지한 종목은 서원입니다. 여러분, 서원 오늘장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서 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승폭 크게 가져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 한 주간 외국인이 50만 주 이상을 좀 매수를 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오늘장에서는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한 모습입니다. 역시 사회이사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울법대 동문이다라는 이유로 이낙연 테마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소식에 아까 대창과 함께 말씀드렸다시피 차기 정치 지도자 이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1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서 서원 역시 큰 폭으로 오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11.39% 큰 강세 이뤘고요. 2,250원까지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4위로 넘어가 볼까요? 4위는 MC넥스입니다. 5G 그리고 자율주행 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 MC넥스 좀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죠. 쭉쭉쭉 우상향을 그려가더니요. 역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최대 실적과 함께요. 내년도 실적까지 좀 괜찮을 것 같다. 그 기대감까지 좀 가져갔다라고 하네요. MC넥스는 오늘장 어떻게 마쳤을까요? 역시 11%대 큰 강세 보이면서요. 장중 내내 쭉 플러스권 아주 강하게 가져갔습니다. 오늘 종가는 32,30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어서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애니능률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출판, 서비스업 영위하고 있죠. 이번 주 내내 이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쭉 오름폭을 키워갔습니다. 긴 조정을 좀 끝내고 쭉쭉쭉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렇다 할 뚜렷한 재료는 아직까지 크게 공식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애니능률 오늘장 종가 살펴보실까요? 이번 주 계속해서 플러스권의 움직임 가져가면서 오늘장 역시 12.75%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4,200원의 종가 마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교육주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2위로 갑니다. 오늘 2위는 제일바이오가 차지를 했네요. 아까 전에 인사 소식에서 짚어드린 바와 같이 제일바이오 좀 살펴볼만 합니다. 폐암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가 피검사를 결과를 또 공개를 했고 건강이 호전된 사실 밝히게 되면서 그 시각 동시적으로 이 펜벤다졸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펜벤다졸 관련주 먼저 살펴볼까요?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5% 오른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진바이오텍 좀 보시겠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 다원케미칼을 종속회사로 둔 진바이오텍까지 함께 움직인 모습입니다. 역시 소폭 오르면서 5%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가장 크게 오른 제일바이오는 어떨까요? 역시 보시면요. 쭉 우상향, 그 급등폭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20.39%까지 올라오면서 1,5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9,150원에 오늘 종가 형성하면서요.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쭉 올라온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네요. 자, 제일바이오 2위로 살펴보셨고요.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대망의 1위는 젠맥스네요. 젠맥스가 사실 어제장에서도 핫 종목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장은요. 어제는 급등이었다면 오늘은 상한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츠하이머 임상 소식에 따라서 어제 급등, 오늘은 짜잔 바로 상한가까지 터치를 한 모습입니다. 파이프라인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요. 최소 2조 원대에서 최대는 6조 원대라고까지 합니다. 자, 젠맥스 함께 살펴보실까요? 이 임상 소식 나오게 되면서 바로 어제장이었죠. 크게 장대 양봉 그려냈는데 오늘장은 더 크게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오늘 41,000원까지 도달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인공지능이 집중한 핫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타라시스템 핫 종목 여기서 마칠게요.
네, 오늘도 타라 시스템이 뽑은 아주 핫한 종목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자세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정치 테마주로 대창과 서원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나 펜펜다졸 관련주들이 다 상승을 했는데 특히 제일바이오가 가장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위로는 역시나 젠백스 뽑혔네요. 임상 이상 소식에 젠백스가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원하게 오르는 모습 보였는데요. 얼마만큼 고공행진할지 궁금해집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김종혁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간만에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종목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로 봐야 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맨 마지막에 있었던 대창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 대창은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철강 금속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간단하게 황동 소재로 된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창의 대주주가 이제 서원임이 밝혀지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 테마주에 조금 속하게 돼서 전일에 조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조금 차트를 보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0월달, 11월달에 어떤 121선 아래에서 박스권 안에 갇혀있던 주가가 어제 이 121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변곡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고 당일 조금 이렇게 고권에서 쉬어가는 형태로 이 변곡점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당일 이 특징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점은 어제 이 윗꼬리 안에서의 어떤 휴식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당일 이 휴식이 나왔다는 부분에서 전일 이 거래대금 1,470억 정도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이 시총보다 더 높게 나온 이 거래대금이었고 당일 그 거래대금에 못 미쳤지만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죽여놓는 듯한 형태로 이렇게 위에서 휴식을 했다는 점이 좀 강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위로 상승하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이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위로 쉬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매도세가 꾸준히 나와주면서 5일선 이탈까지 이루어지고 역시 21선까지 수렴하는 모습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대창은 위로 쉬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더 강한 모습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고점대 계속 어떻게 신고가 유지하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종목이고 이 매집, 그다음에 휴식, 다음에 분출이 남았는데 이 분출에서의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나머지 부분 역시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5일선 지켜지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창 한번 당일 특징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대창을 살펴봤는데요.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은 좀 쉬어가게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자, 이런 경우 변동성도 크고 또 5일선을 잘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저는 이걸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9% 이상 상승한 파트론인데요. 파트론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일단 파트론은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카메라 모듈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파트론 카메라 모듈 및 안테나, 이동통신용, 핵심 부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마찬가지로 조금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121선 아래에서 꾸준히 이 수렴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당일에 또한 이 엄청난 거래 대금과 함께 121선과 수렴하는 모습으로 21선 위로 올라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전환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 이 121선과 단기적인 전환으로 이 121선에 부딪히고 이 13,000 가격 저항선까지 옆에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당일 종가를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이 121선 아래에서 저항대를 받다가 이렇게 21선과 121선의 이 이격을 좀 줄여놓는 듯한 어떠한 휴식 기간 이후에 121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 상승 추세로서의 시작점, 변곡점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매집 첫 양봉이 등장을 했으니까 이 쉬어가는 형태의 어떤 휴식 부분에 대해서 이격을 줄이는 과정에서의 어떤 5일선 부분 이탈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 유지하는 거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파트론 이 재무제표 상으로도 굉장히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추세가 시작됐을 때 어떠한 이 아랫부분에서 시작하는 부분 같이 저희 타라 시스템과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입장에서 한번 파트론 당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파트론의 오늘 급등 의미 있는 양봉이었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러니까 타라 시스템이 보유해서 이렇게 상승을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양봉을 그린 또 다른 종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코스모 신소재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코스모 신소재는 타라 시스템에서 이 전기차, 2차 전지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 이 토너 등을 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을 조금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 2차 전지 테마에서 가장 상대 강도가 강한 모습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기도 한데요. 역시 조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차 전지가 조금 안 좋은 형태로 흘러가면서 하락 구간을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일 이 어떠한 21선 안으로 들어오게 된 주가가 당일 이렇게 거래 대금을 함께 동반을 해서 이 앞전에 이 고점 부근을 뛰어넘는 이 양봉의 형태로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단기 전환이 나오게 됩니다. 단기 전환이 나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1선에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첫 양봉으로 등장을 해서 어떠한 휴식 기간 바로 분출로 일어나서 바로 121선으로 가는 수렴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이격을 줄여놓는 듯한 움직임으로 121선을 함께 돌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이 변곡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121선 이 부근에 만원대 가격 저항선과 이 121선이 같이 존재를 하게 돼서 어느 정도의 저항대를 받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느 121선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꾸준히 이 121선 돌파하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한번 코스모 신소재 단기 전환 나오면서 한번 지켜봐 주시다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단기 전환을 한 코스모 신소재, 121선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의 가능성 열어두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급등한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MCNX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볼 때는 별로 큰 이슈가 없었던 것 같은데 11% 이상 상승을 했어요. 타라 시스템은 어떻게 이렇게 잘 포착을 한 거죠? 일단 저희 MCNX는 역시 그 카메라 모듈 테마에 저희 속해 있는 테마주 중에 하나인데요. 네. 당일 이 카메라 모듈과 그러니까 자동차 모듈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차트를 보면서 바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역시 이 9월달 말에 121선을 돌파를 하고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이어나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역시 21선 안으로 들어와서 상승 추세 꾸준히 이어나가다가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 12월 2일 날 이렇게 포착을 해서 종가에 편입을 하고 기다리게 됐는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집 첫 양봉 이후에 휴식하는 기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3거래일간 고점 저점을 높여가는 이 휴식의 형태로 거래량을 죽여놓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바로 5일선을 지지해주면서 당일 분출로 바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노리고 저희 타라 시스템이 첫 양봉을 노리고 종가에 편입을 한다는 점인데요. 역시 고점을 높여가면서 쉬는 종목이 더 강하고 당일 이렇게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날인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이 고점대가 없는 이 신고가 부근 영역으로 계속 접어들어서 앞전에 이 고점 매물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앞으로 꾸준히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보여지는데요. 역시 매집, 이 휴식, 분출과 이 청산일이 남았는데 이 청산일에서의 어떠한 매물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도의 여부에 따라서 청산일 다음에 재분출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만큼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MCNX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3거래일을 쉬어갔다가 오늘 분출한 MCNX인데요. 강한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최근 시장 흐름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지 않고 꾸준히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서원인데요. 서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서원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역시 철강 금속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 네. 모두 아실 것 같이 이제 이낙연 총리와 관련해서 사회이사가 동문이라는 소식에 정치 테마로 부각이 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조금 차트를 보면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1월 달에 들어서 이 상승 추세로 덮어오는 이 첫 양봉 다음에 매집, 분출, 청산 이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되고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 11월 18일 이 첫 번째 다시 매집 양봉이 출현을 했을 때 다시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고점을 높이면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이틀간의 휴식 이후에 분출, 이 다음에 어떠한 조정의 기간, 딱히 청산일이 나오지 않고 조정의 기간을 거친 이후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급등을 이어나가면서 이
단일가 매매, 이 단기 과열 종목으로도 편입이 되면 종목이 지정이 되면서 이틀간의 그에 맞는 어느 정도의 휴식 기간 이후에 당일 이 5일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으로 저희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꾸준하게 들고 있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일선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 상승하는 모습에서 서원을 지금까지 들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 변동성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5일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꾸준히 가져가면 소용이 없겠지만 이 5일선 이탈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을 하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고점을 높여가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이 높은 종목의 경우 5일선 이탈하게 되면 바로 21선으로 바로 수렴하러 가는 움직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가격 저항선 2,000원 부근대에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이익 실현을 했고 이 가격 저항선 넘어서의 어떠한 조그마한 가격 저항선 2,200원, 2,300원대 부근에서의 어떤 이익 실현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기준점과 이 가격 저항선, 이 전 고점에 대한 그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나머지 물량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들고 계신다면 5일선 이탈에 대한 어떠한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안전하게 꾸준하게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서원 당일 특징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꾸준히 올랐던 서원인데요. 지금 5일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보면서 2,000원에도 이익 실현을 타라 시스템은 했고 2,200원과 300원 사이에서도 이익 실현을 또다시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금요일장, 인공지능은 과연 오늘장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똑똑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오늘 스탁세일즈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머니W는요, 보통 다음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혜택이 있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있었던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고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는데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끝자리 번호 4811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바로 오늘 또 공개가 되고 있는 이 타라 시스템 이용권 2주권까지 함께 드리니까요. 더더욱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타라 시스템 김종혁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을 때 갖고 온 종목 일주일 동안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코 가지고 와주셨던 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와, 그런데 스페코가요 28.75%까지 일주일 동안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신이 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또 들고 와주셨을지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동하러 가보실까요? 네, 김종혁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라 시스템과 함께하고 있는 오늘인데요. 자, 원래 1위가 스튜디오 드래곤이었는데 이 스페코가 1위를 갈아치운 모습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12월 2일 편입이 돼서요. 최고가 4,030원 터치를 해내면서 28.75%의 수익률 짱짱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2위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차지한 모습이네요. 자, 계속해서 베스트 포트폴리오에 쫙쫙쫙 편입이 될 종목들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저와 함께 힌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등 테마주 공략,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 시스템과 함께하는 김종혁 전문가.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다름 아닌
세 글자입니다. 이 세 글자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면요. 모터긴 모터인데 어떤 모터냐면 이 자동차용 모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글자, 이 자동차용 모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부품주로서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특히 이 정전기 있잖아요. 그 정전기에 있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부품들에 있어서 조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라믹 칩이라든지 안테나 부품에 있어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또 다음 힌트 보시면 금일 급등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9%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전장에서 거래량 크게 가져가면서 빵 터져주면서 9%대로 종가 마무리한 모습이면서 오늘장 52주 신고가까지 갈아치운 모습이네요. 오늘 좀 힌트로서 받아들이기 힘드실까 봐 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꼭 어떤 종목인지 맞춰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세 글자 왜 가지고 와 주셨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김종혁 전문가와 스탁세일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타라 시스템과 김종혁 전문가님이 갖고 오신 종목은 바로 아모텍입니다. 네, 이 아모텍은요, 신소재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과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분야 관련 회사인데요. 오늘 전기차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아모텍도 무려 9% 이상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다른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많은데 왜 아모텍인지 궁금하거든요. 타라 시스템은 왜 아모텍을 갖고 왔을까요? 전문가님?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가져온 이유를 조금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당일 이 카메라 모듈 테마랑 바이오 테마, 그다음 전기차, 2차 전지 테마가 조금 상위로 자리한 모습입니다. 그중에 저희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 전기차 2차 전지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당일 이 2차 전지 테마의 순환매가 돌면서 이 테마 강도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라 시스템이 포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타라 시스템이 이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이유는 당일 상승률 상위 종목만을 골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일 어떤 테마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테마의 강도는 어떠한가를 확인을 하고 그 테마 내에서 절대 강도 이 21선 수급선을 바탕으로 한 이 수급선 위에 있는 종목을 조건으로 상대 강도 그 테마 내에서 강했던 종목을 선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징주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코스모 신소재가 당일 상대 강도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절대 강도, 이 수급선적인 면, 이 121선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아모텍이 더 조건에 충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타라 시스템이 편입을 하는 모습에도 그런 조건이 좀 더 충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 또한 갑전의 이 상승 추세로서의 돌아설 때보다 더 많은 거래 대금이 나와주면서 그 타라 시스템이 포착을 하고 당일 오버나잇으로 편입을 하고 당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타라 시스템이 여러 테마주를 갖고 있는데 이 전기차 테마주 중에서도 거래량을 잘 동반하면서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아모텍을 꼭 뽑아서 갖고 오셨는데요. 근데 요즘 전기차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은 전기차 충전기들이 곳곳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대중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당연히 아모텍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먼저 이 아모텍은 수동 이 전자부품 및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를 만드는 회사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기차 관련 테마는 이 전동 공구, 이 원형 전지 수요 부진과 더불어서 이 수익성 하락에 따라서 이 주가가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자체의 시장 성장성과는 이 무관해 낙폭이 좀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는 이 2024년에 배터리 가격이 $10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기차 시장이 새로운 전기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공정 설비가 고도화되면서 비용이 줄어들고 있으면서 완성차 업체의 설계 표준화로 배터리 제조 과정도 보다 단순해지고 있고, 또한 이 LG화학이 미국 GM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2조 7천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생산 능력을 또 확보를 해서 이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SK이노베이션도 중국에 1조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는 등으로 이러한 기업들의 배터리 부분에 대한 투자와 개발로 어느 정도의 전기차 관련 부품 업체들에게도 관심이 조금 쏠린다면 이 테마가 조금 수혜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장에서도 당일 전기차 2차 전지 테마가 주목을 받은 만큼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 성장성 부분에서도 수혜가 받게 된다면 당일 이 아모텍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아모텍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중요한데 이 배터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고, 이게 또 부품주인 아모텍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차 시장이 커지겠죠. 당연히 아모텍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차트를 봤더니 지금 조금씩 우상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강조하시는 생명선, 5일선을 아주 잘 타고 가고 있던데 앞으로도 쭉쭉 타고 갈 수 있는지, 상승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이 종목을 뽑게 된 이유가 또 한 가지 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테마의 순환매와 이 듀얼 모멘텀 부분,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시세의 원리에 대해서 앞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세의 원리는 이제 상승하는 주식은 주가의 움직임이 매집, 이 분출, 청산, 이 사이클을 가진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주가 상승이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양봉, 즉 이 매집 양봉의 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매집 양봉은 주가가 그날을 기점으로 오르기 시작한다는 출발 신호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의미 있는 첫 양봉을 찾아내는 게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을 발굴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첫 양봉 출현의 이후에 이 바로 시세 분출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휴식기 또는 이 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에 본격적인 시세 분출로 이루어지고는 하는데요. 그리고 이 주가가 어느 정도의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익 실현 욕구가 조금 생기게 돼서 그 욕구가 커지고, 그에 따라 본격적인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의 고점, 즉 청산 시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주가는 매집, 휴식, 분출, 청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의 이 시세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의 원리에 의해서 좀 매집 단계에 있는 의미 있는 첫 양봉이 출현을 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월요일에 바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쉬어가는 흐름, 이 휴식기를 거쳐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렇게 휴식기에는 거래량이 조금 줄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일 종가를 지켜주는 모습이나 고점을 조금 높여가면서 쉬어간다면 좋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휴식기를 거친 이후에 강력한 시세 분출을 기대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슈, 이 강도, 모멘텀, 이 매집 첫 양봉 등장,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이 아모텍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입장에서 당일 한번 갖고 나와 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타라 시스템은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뽑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모텍이 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오셨고, 차트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뽑은 이 아모텍 빨리 잡아야겠죠? 저희가 가격 전략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 들어갈게요. 네, 나의 지혜로 이 종목을 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 인공지능의 그 두뇌를 빌려서 이 종목을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머니W 금요일마다 함께 그 지혜를 빌려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인공지능 타라 시스템 김종일 전문가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짜잔, 다름 아닌 아모텍이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넬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최근 그리고 금일 들어서 전기차 관련주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전기차라고 하면요, 이 자동차 제조업체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지금 엄청나게도 개발 그리고 상용화를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이 더 되면 될수록 수혜 종목을 잘 찾아보셔야 될 것이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아모텍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도 함께 봐주셨는데요. 의미 있는 이 매집 양봉을 잘 보아야 된다라고 해요. 의미 있는 매집 양봉을 잘 보면 뭐 휴식 시기를 거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시세 분출을 하게 되면서 청산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매집 양봉을 오늘 좀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뭐 수익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홀딩하다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염두에 주셨습니다. 아모텍, 그렇다면 지금 잘 잡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전에 저의 이익소 질문을 한번 받아주시죠, 전문가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텍의 재무제표를 제가 전문가님 강의하실 동안 쭉 봤는데요. 영업이익이 조금 빠져 있더라고요. 영업이익은 왜 빠진 건지, 그리고 영업이익이 빠져도 들어가도 되는 건지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은 똑똑해서 이 실적도 무시하지 않거든요. 전문가님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뭐 전기차 관련 테마주는 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어느 정도의 원형전지 수요 부진, 이 전자재료 부분의 수익성 하락이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수요가 조금 앞으로의 어떠한 이런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고 전기차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조금 점차 이제 개선이 되고 그에 따라 충분히 영업이익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그 테마성도 성장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비록 영업이익이 뭐 감소하고 적자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중요한 종목 바로 아모텍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아모텍 언제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언제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매수가는 당일 종가 부근 27,700원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다음 이 120주선 가격 저항선과 이 120주선이 있는 부분 3만 원대 이 120주선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120주선 부분에서 이 목표가를 한번 보시고 이 모습을 대응하시면서 한번 계속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손절가는 역시 이 5일선, 이 생명선을 이탈하는 부분 25,500원으로 대응을 하면서 한번 지켜봐 보겠습니다. 네, 아모텍의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아주 자세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갈게요. 네, 아모텍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판넬로 역시 준비했는데 그 전에 투자 포인트 역시 살펴보고 가보실게요. 금일 전기차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죠. 강세를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 당연히 우리는 수혜주를 찾아봐야 될 텐데 지금 이 매집 양봉을 보였던 아모텍을 한번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라고 하시면서 가져와 주셨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까요, 여러분? 매수가는 27,700원 가져와 주셨고요. 목표가는 120주선이었나요? 3만 원 부근 운영해 보면서 목표가 쟁취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생명선 라인 지지하고 있는 손절가 25,500원 부근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될 경우 매도 전략 취하시는 것도 놓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성공 투자 응원할게요. 전기차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아모텍 타라 시스템이 뽑았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네,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한 종목, 스탁스에즈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자, 스페코에 이어서 또 상승할 수 있을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9시부터 타라 시스템에서 이제 또 무료 방송을 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공개하는 시크릿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힌트 좀 알려주세요. 뭐 힌트는 많은 분들이 영화를 봤을 때 이 종목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다라는 힌트를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요. 좀 많은 영화를 볼 때 맨 앞부분에 나오는 그 대사를 조금 보신다면 이 종목 조금 추측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저희 장중에 무료 방송 때는 이 매도와 이익 실현 관점에서의 어떠한 손절매를 어떻게 이 시스템이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3시 17분 정도에 어느 정도 이 단일가 정도 들어가기 직전에 종가 매수 신호를 알려드리니까요. 그 부분 좀 함께 하시면서 좀 같이 참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크릿 정보 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국내 대표 영화 배급사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정말 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음 주 월요일 무료 방송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현명한 이익 실현과 손절매 방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뵐게요.